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토요 경마에 전해드리는 서울경마 예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실동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기쇼협회 전담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드디어 월말이자 연말 마지막 2015년 마지막 주 경마이고 부산 편성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네. 서울 편성은 장난 아닙니다. 투수가 일단 좀 많으니까. 네. 거의 뭐 토요 일요 거의 뭐 풀게이트 편성이 많은 아주 박진감 넘치는 또 정말 뭐 월말 연말다운 레이스가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지난주 또 이 결과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많았는데 박남규 의원이 또 이제 오래간만에 또 토요일 밀경주였죠. 예. 그 이스트 퀸인가요? 네. 이스트 퀸의 퀸즈 챔피언 아몬 거스트, 특히 그 퀸즈 챔피언이 입상이 되면서 삼복승식이 좀 짭짤한 배당이 나오는데 119.5입니다. 예. 어지간해서는 그 삼복을 추천하지 않은 아니, 퀸즈 챔피언은 대변을 갖는 말이었고 우리가 방송에서 1300이 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조교 강도가 그렇게 세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삼복으로 갔어요. 사실 아몬거스트하고 퀸즈 챔피언은 뭐 두 마필 모두 뭐 빼판급 마필이었죠. 삼복 해보니까 재밌죠. 잘은 안 해요. 잘은 안 하는데 퀸즈 챔피언이 조기 셌으면 그냥 한 방 주력했을 텐데 조기가 좀 약한 바람에 제가 삼복으로를 선택했던 게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의외로 삼복승식이 제가 이제 삼복승 주식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좀 의외로 선택의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인기마 3착과 복병화 3착이 이제 맞물리는 순간에는 바로 이제 배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지 않은 느낌이 있고요. 일단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박 의원께서 이제 서울 6경주 9구 맞고 하나 적중해 주셨고요. 또 서울 또 8경주 현역 추천 같은 느낌이죠. 이제 8.6배짜리 또 주력권 나와주셨고요. 1류 경마도 이제 9경주하고 마지막도 11경주 4.7배, 8.4배 좀 짭짤한 배당이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태훈 기자가 이제 뭐 여러 차례 좀 잡배당 투자 나와줬는데 특히 그 서울 3경주 1류경마 3경주에서 그 마이킹 레이스였네요. 쌍승식 20.3배 요거를 또 주력권으로 해주면 좀 더 지난주에서는 좀 좋은 배당 나와줬고요. 자, 제 개인적으로 역시 뭐 지난주 레이스가 역시 또 제주 경마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제주 경마가 지난 6개 경주가 치러졌는데 이 중에서 4개 경주 전부 다 주력권으로 적중이 나와주었습니다. 금요 뭐 5경주, 7경주 삼복승 9.4배, 5.6배짜리 주력권 나와주었고요. 특히 토요 제주가 3경주, 4경주 연타수로 적중이 나와주는데 토요 3경주는 삼복 8.3배 그리고 이어지는 4경주 엎어치는 승부 경주에서는 삼복승 24배짜리 주력 승부로 적중 드렸고요. 그리고 뭐 토요 7경주 서울 경마도 4.3배짜리 그리고 이제 승부 경주였죠. 토요 10경주 서울 경마는 복승식으로 23배짜리를 거의 주력 원틀로 제대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1류 경마도 서울 3경주, 11경주에 각각 복승식 11.6배짜리 그리고 삼복승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22.3배짜리를 주력권으로 때려드리면서 선정해드렸고 이번 주 레이스도 좀 배당으로 잡아드릴 레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경마도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근데 이게 좀 김태훈 기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부산 기수들이 갑자기 서울 경마장 와가지고 좀 약간 좀 해프닝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좀 해프닝 거리가 좀 몇 개 있었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기승전지 8일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안효리 기수도 약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요. 특히나 뭐 수요일날 부산 기수들이
꽤 많은 기수들이 그 서울 쪽에 와가지고 오경환 기수에 부산 쪽 오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한 번은 올 수가 있지만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서울 기수들이 내려오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합의가 안 돼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아사히에서 뭐 해가지고 원래 뭐 부산에서 한 명 올라오고 서울에서 한 명 내려가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니까 그냥 뭐 한 명만 가도 상관없게 해가지고 오경환 기수가 처가 쪽이 그쪽이어가지고 신청했는데 부산 기수들은 뭐 후지부지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온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부산 기수들이 그렇게까지 오버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거는. 아이고 오버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던 이야기 아니고 계속 그렇죠. 이야기는 나왔던 상태 같은데. 옛날에 뭐 조성곤 교수하고 조경호 조경호 교수가 이제 그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문세영 교수 근데 기성이 8회 무슨 얘기입니까? 일요일날 육경주의 그레디 캡틴이란 마필 어설픈 인기일이 현장에서 좀 들팔리긴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코너를 돌면서 진로 변경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안쪽이 비어 있음에도 외곽 쪽으로 마필을 돌려가지고 마필 뒤에 붙이는 바람에 성적이 안 나왔다 해서 기승전지 8일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기승전지 8일이지 기승전지 8일은 거의 면허정지랑 똑같아요. 그렇죠. 문세영 기수니까 이게 기승전지 8일을 준 거지 딴 기수가 그런 식의 제지였다면은 면허정지 거의 3개월입니다. 야, 그 어지간해서는 그런 정지 안 매기는데요. 문세영 기수한테는. 근데 진로 선택은 기수 고유권은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박재우 조교사의 작정과 뭐 모든 걸 따져가지고 봤는데 저도 비디오를 한 거의 10번 가까이 봤는데 약간 문세영 기수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그 재결의원과 다시 만나가지고 이미 그 정지 준 거는 인정하겠는데 앞으로의 이런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다. 문세영 기수도 약간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저도 비디오를 정말 많이 봤는데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내책으로 기대는 말이라서 외곽으로 뺐다는 수도 있는 거고. 작전 지시도 박재우 조교사가 외측으로 빼라 안쪽에 기대니까. 근데 거기서 말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확 돌려요 계속. 근데 이게 원래 그런 말입니다. 그 전경주도 그랬고 그 전경주도 그렇고. 근데 그 경주 하나 보면은 문세영 교수가 이쪽 당겨가지고 고개를 확 돌리는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요. 어떤 이 마사회 재결도 이 순환보직이라서 전문성이 많이 좀 결렬되어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외국에서도 전문가가 와 있고 뭐 그런데 일단 뭐 문세영 기수가 좀 억울한 측면은 없잖아 있다고 봐요. 저도 뭐 그렇지만 안쪽 진로를 포기하고 굳이 외곽으로 간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뭐. 근데 그 작전 지시가 처음에 그 내려졌는데 그 뭐 순간순간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세영 기수가 못했다. 아니 작전 지시고 뭐고 좋은 길을 내비두고 나쁜 길로 가는 거는 자체가 문제인 거지 뭐. 그래서 기승정지 8일을 먹이는 거고 재결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지. 아무리 뭐 안쪽으로 기댄다고 해서 안쪽에 뻥 딸려 있는데 외곽을 굳이 진로가 막히는 쪽으로 외곽으로 빼는 그건 그 자체는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명명은 그러면 그뭐 기성법 부식절입니까? 뭐 어떤 거예요? 기승법 부적절이죠. 진로 선택. 진로. 근데 원래 기승정지가 재결연이 말하는 거는 딱 한 경주 때문에 이 한 경주 때문에 기승정지를 주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 좀 쌓여와가지고 경고 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8일은 좀 많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또 토요일날 이정주의 포커스란 마필 안효래 기수가 기승한 건데 여러분도 한번 비디오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선에 거의 면허정지감으로 기승을 했는데 요건 또 아무런 제대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하니까 뭐 사람들 얘기로는 기승술의 차이 때문에 약간 그 못하는 기수가 타가지고 좀 막판에 힘들어서 지쳐도 못 밀면은 저 봐라 지쳤다 하는데 능력 기수가 못 밀면은 저 안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스타일로 많이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결의 고무줄 놀이는 뭐지 오는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잣대를 다 똑같이 들이댄다면 뭐 기승정지 안 나가는 기수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 정말 떠보면 그 사람 봐가면서 예전엔 제기를 많이 줬잖아요. 특히 지금도 그 김옥순 기수라든지 뭐. 지금도 김옥순 기수는 상당히 조금만 실수하면은 그리고 사실 뭐 지금도 그 문세영 기수에 대한 어떤 관대함은 뭐 지금도 사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8일 정지를 먹이니까 이제 좀 이슈가 하가 되는 건데.
자, 이제 그건 그렇고요. 자, 바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먹었네요, 오늘. 자, 1경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경주 이제 국산 육군의 1200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3마리 중심으로 이제 배당 돌아가거든요. 10번 이제 고려사랑이라든지 2번의 포에버 리더, 또는 이제, 6번의 컴퍼스, 또 5번의 은산 등끼리 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기존에 그 뛰었던 인기마필드라는 것이 전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뭐 이번 뭐 포에버 리더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선입권에 붙어서 좋은 배당을 터뜨렸지만 뭐 이거 믿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저는 이 구멍 골드 갤러퍼가 데뷔전 1200인데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의 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데뷔전에 좀 불리함이 있어요. 1200이라는 경주거리가. 그렇지만 뭐 10월 달에 주행검사를 치르고 2달 만에 데뷔전을 갔기 때문에 뭐 힘이 차 있는 측면에서는 지난 주행검사 때보다 훨씬 좀 낫지 않나 싶고 앞으로 발전 여지도 많기 때문에 저는 구마 골드 갤러퍼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뭐 대끼리 2번 포에버 리더, 10번 고려사랑, 2번 10번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긴 하지만 두 마필의 전력이 아직까지 100%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여주고 10마들 몇 번 뛰지 않은 마필들이 많은데 복병마들이 꽤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드린 9번마 골드 갤러퍼도 당장은 모르지만 싹수 자체는 분명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추임력을 보인 6번마 컴퍼스도 가능하고 저게 제가 좀 노리는 복병은 바로 4번마 축제빛, 이 4번마 축제빛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순발력도 좀 있었고 끈기도 있었는데 8월달에 그 약간 2달간의 공백 이후 조금 아필이 밋밋하다가 이번 경주는 2역에서 사실 이상으로 교체됐고요. 순발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초반에 발빠른 마필 11번만 농번 선택 정도가 좀 빠르긴 한데 게이트 이점과 기승수를 보여준다면은 4번마 축제빛이 기습적인 선의 승부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4번마 축제빛도 나름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앞서는 뭐 2번, 4번, 뭐 10번, 11번, 아예 뭐 10번에 뭐 선행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그리고 있고요. 또 저녁 미래출 마필은 이제 9번에 골드 갤러퍼 이런 말들이 팔릴 텐데. 지금 추임마 중에 이제 6번의 컴퍼스는 반드시 노리시라고 그런 식으로 싶어요. 저는 좀 그 인기 여부를 떠나가지고 지난번에는 거의 뭐 막판 추입을 거의 한 30마신 정도를 추입을 했던 올라말이기 때문에 앞선이 비비면 비빌수록 6번의 컴퍼스 쪽에서는 막판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경주 국성 육군의 12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주는 5번에 더 퀸 실버 중심부는 7번에 오피스의 인기 만권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좀 변수는 좀 있다고 봐야죠. 일단 뭐 더킨 실버가 조교 강도를 굉장히 높이고 나왔고 바흐른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에서는 좀 플러스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맘먹으면 뭐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킨 실버는 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7번 오피셈이라는 마필은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좀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본 K파크도 안쪽에서 얼마만큼 좀 편하게 선입으로 갔냐고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는 보병은 11번 뭐 금강제국이라고 봅니다. 뭐 데뷔전을 갖는 마필이고 뭐 박시천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에서는 뭐 기수 레벨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뭐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에요. 오히려 외곽이 전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기승질에 어떤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외곽을 돌더라도 왜냐면 이 선행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선행권에 붙어서 외곽을 타는 순간에는 뭐 금강제국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혈통을 보면은 거의 뭐 넉발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선행권에 붙어 갈 것 같아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5번마 더킨 실버와 1번마 K파크 두 마키를 재밌게 봅니다. 5번 더킨 실버는 순발력, 뒷심 모두가 좀 있는 마필인데 그동안 송치철 기수가 좀 외곽 전개를 하면서 손해를 본 게 있습니다. 지금은 박으론 기수로 교체됐고요. 1번마 K파크도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 또는 안쪽에서 기가 막히게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개 자체가 분명 괜찮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1번, 5번 두 마필이 낫고요. 복병만은 저도 11번마 금강제국이 재밌다고 봅니다. 요만필 주행검사 때 12월 12일 때 주행검사 때는 발주 때문에 재검 받았는데 12월 19일 재검 때는 스타트도 괜찮았습니다. 더군다나 막판에 박시천 기수가 거의 서서 들어왔습니다.
서서 들어와도 그 마지막 200m가 13초 2. 능력 자체가 좀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라서 어떤 식의 레이스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행 검사 때 보여준 걸음은 괜찮았기 때문에 변수라면 저도 11번마 금강제국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튼 뭐 막판 끝걸음만 본다면 오베라 더퀸 실버는 상당히 그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인기 많은 팔리고 있는 일본의 K파크라든지 7번의 오피세미는 뭐 직접 경기는 아마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참 그 능력이 답니다. 어쨌든 뭐 거기서 좀 뻗어나오는 그런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조건인데 비해서, 그래서 11년에 금강제국을 두 번 위원께서 바라보고 계신 거고요. 한 마리 언급드린다면 단독 선행은 3라 플라이 챔프예요. 이하나 기수가 이런 레이스에서 독등 받아가지고 그냥 버티는 그런 레이스 전개 많은 분들 보셨을 줄 알텐데 여기 딱 그런 컨셉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숨어있는 복병 두 마리는 3번하고 11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3경주 국산 육군에 1300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3경주는 6번의 완전 무게를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뭐 1번의 오발탄이라든지 18번의 데이세지존, 11번의 잠룡 이럴만 팔릴 텐데, 자, 어떻게 될까요? 충만은 없는 레이스라고 봐야죠. 완전 무결이 인기 1위인데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많지 않나 싶고, 지난번에도 문생 교수가 뭐 인기 1위였던 그런 맛들이고, 최선의 레이스를 하고 그 정도라면 뭐 완전 무결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저는 8번 대세지존을 아주 재밌게 봅니다. 대세지존은 뭐 지난번에 비인기였던 마필이고 제가 요거 노리고 왔었던 마필인데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외곽을 돌면서 좀 무리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뛰면 들수록 걸음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8번 대세지존을 놓고 가는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만만치는 않은 경주입니다. 인기마로 팔려는 6번마 완전 무결이 지금 상태가 괜찮고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려주는데, 그동안 문세영 기수가 이빠이 친 이겨서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도 계속 3착 뭐 근성 부족의 마필일 수도 있고요. 능력이나 여건에 비해서 분명 과도한 인기고, 1번마 오발탄 이 마필 직전 경주 상당히 괜찮은 걸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잠재력은 분명 더 있습니다. 문제는 발동이 좀 늦게 걸린다는 점. 1번 게이트에서 갇힌다면은 완전 꼴찌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만 1번, 6번은 분명 불안 요소가 있고요. 뭐 복병으로서 8번마 대대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1번마 잠룡이란 마필도 데뷔전 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해서 인기 2위. 막판에 조금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한번 실전을 경험을 했고 아직까지 뭐 보여준 걸음보다는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는 점에서 11번마 잠룡이 복병이 아니었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은 1번, 6번인데 앞으로 보여줄 걸음은 8번하고 11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좀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배팅한다면 8번, 11번 두 마리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경종을 첫 번째 맞이하는 방랑이원의 추천이 되어 있고요. 국산학원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일단 1번에 천왕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고요. 후차는 좀 난전입니다. 뭐 4번 아큘러스, 9번에 그랑블루, 10번에 골드홀릭, 14번에 강남 습득이 골고루 나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축은 있는 경주로 보는데 이 축마가 1번마 천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마필이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고 그전 경주 계속 2착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번 게이트고요. 인기마다 팔려도 뭐 할 말은 없는데 계속해서 2착만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왠지 좀 믿음은 좀 들가고요. 이번 경주 제가 보는 축마는 5번마 그랑브루가 되겠습니다. 데뷔전 때는 생각보다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직전 경주 안쪽에서 레이스 전개를 잘 하면서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마필에 기승했던 이쿠 선수나 관리하는 서인석 쪽에서 두 분 다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다. 자, 이번 경주가 승근전이라 하더라도 발전 기대치나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은 5번마 그랑브루가 이번 경주 배팅의 축이 아니겠느냐. 문제는 후차권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에서 5번 놓고 후차권을 현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기원의 추천의 편이죠. 이번 경기는 뭐 혼전도가 정말 높은 데 있습니다. 뭐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아무래도 뭐 좀 화려함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수가 정말 많은 레이스고, 저는 또 1번마 천왕은 뭐 세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 대상경주 나갔다는 거 말고는 그 전에 뛰었던 걸음 가지고 이 편성에서 뭐 대가리를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때문에 천왕은 뭐 많이 인정해줘야 바치는 막군으로 돌려놓고 갈 테고요. 숨어있는 복병한테 노력합니다 역시. 그동안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능력 발휘가 좀 안 됐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고 뭐 평소에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죠.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아서 비인기 말 뿐이지 능력은 되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 놓고 가는 추천경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강추기라고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병을 놓고 가야 되는 승부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박남규 위원의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오경주 들어갑니다. 오경주는 국산오건에 1200으로 남아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3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3번에 비어바람을 필두로 8번에 딕시어돈 12번에 마이러닝이 이제 상대권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만 비어바람은 인정하고 갑니다. 뭐 지난번에도 대기로 팔리고 좀 무리한 레이스로 무너졌는데 이번 경주는 아주 편안한 선행입니다. 따라서 뭐 3번 비오바람은 인정이 되고 반면에 8번 딕시오돈과 12번 마이너닝은 좀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아요. 딕시오돈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데뷔 전에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편성이 워낙 약했던 그런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이 딕시오돈이 지난번 승무전에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좀 능력의 한계를 좀 노출하는 그런 맛이 있고 마이너닝도 마찬가지고 맨날 그 걸음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 퀴네이가 뭐 9주 만에 나왔지만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조기 강도까지 끌어올려놓고 나왔고 또 감량 이점이라면 뭐 퀴네이가 오히려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성 기자. 저도 일단 이번 경주는 3번마 비오바람을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 마필은 도주성, 끄는 악벽, 끄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편하게 가야지 초반에 좀만 싸우거나 끌리면은 막판에서는 그런 마필이라서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에서 좀 무리하게 선을 가서 섰는데 이번 경주는 기승기수도 최범위로 교체되고요. 마필이 실전을 거치면서 근성 자체가 좀 좋아졌습니다. 편한 단독 선행이고 3번 비오바람은 인정을 하고 자,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인데 저도 후차권은 이번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고 보여집니다. 자, 8번마 딕시오돈 뭐 뛰었던 경주력만 놓고 본다면은 용마필 한 방에 거의 2점 몇 배로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마필은 최근 걸음 자체가 하향세입니다. 이번 경주가 직전보다 더 잘 뛰는 게 아니라 더 못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 배당 믿고 배당을 보고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자 12번마 마이런 역시 항상 가서 3착 좀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마필도 좀 아니라 보여주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고 싶은 마필은 이 5번마 킴피코가 되겠습니다. 이 5번마 킴피코를 왜 보느냐 요 마필도 실제 보여준 건 없습니다. 실제 보여준 건 없는데 10월 19일 경주 때 불었던 폭풍바람 정말 그때 바람이 많이 불었었는데 그때 바람 때문에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승기수도 김옥성에서 2크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터진다면은 5번마 킴피코가 아니겠느냐. 어차피 3번 놓고 후차권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5번마 킴피코가 좀 수상한 면이 있기 때문에 5번이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킴피코가 예전에 그 4월 19일 레이스에서 진짜 그때도 폭풍바람 불고 기가 막힌 대선 추입으로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일단 뭐 8번, 11번 인기권으로 지금 강하게 8번, 12번이죠. 인기권으로 이제 강하게 대시가 되겠습니다만 복병은 4번, 5번 보시고 3번의 비오바람은 자기 페이스만 안배를 해주면서 등을 나가면은 지난번과 같은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네요. 체크해 주시면서 자 6경주 들어갑니다. 혼합사고는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6경주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게임인데 일단은 11번에 위드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갔고요. 7번에 이제 구름이의 나비라든지 이런 쪽 인기 만권인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저는 대끼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뭐 최근에 이제 혼합사군이 편성이 굉장히 약해요. 기존에 이제 좋은 말 능력 마필들은 다 이제 승군해버리고 속된 말로 이제 조금 찌꺼기만 좀 남아있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위드인디도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구름위의 나비도 휴양을 거쳤습니다만 박태능 교수가 조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태감이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7번, 11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김태기죠? 저는 이번 경주는 삼복승식 막권에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편성은 그래도 좀 싹수가 좀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인데 일단 제가 보는 삼복승식 한 축은 1번마 체이싱 달러즈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1200m에 출전을 했고 11번 게이트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전까지 11월 8일 경주, 10월 11일 경주 두 차례 경주 때는 막판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는데 직전 경주는 초반에 쫓아가지도 못하고 의외로 종반 걸음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자 이번 경주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입니다. 안쪽 게이트에 위치했을 때 11월 8일, 10월 11일 두 차례 편안하게 페이스 조절을 하자. 종반 걸음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안쪽에서 페이스 조절만 잘한다면은 3차까지는 1번마 체이신 날라즈가 상당히 재밌지 않겠느냐. 삼복 승식 1번과 인기리지만 7번마 구름이의 나비가 기본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삼복 승식 1번, 7번을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어 보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위드빈드 지난번 데뷔전에서 흑도 좀 맞고 했는데도 근성 나름대로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 같더라고요. 예, 많이 뛰어나리에요. 제가 지난번에 위드빈드 노리고 갔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죠. 개인적으로 저는 9번에 모두와 보험을 한번 보고 싶은데 좀 조시는 그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남고 있는데 하여튼 뭐 상태가 이상 없다는 조건 하에서는 공백 출전입니다만 7번의 구름 위의 나비 앞으로 띄워줄 마필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숨어있는 복병 1번의 체이싱 달러즈까지 일단 조심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7경주 오늘 처음 맞이하는 김태훈 추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7번 7경주 일단은 12번의 퀸 엠파이어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10번의 블랙시가가 좀 많이 인기를 좀 잡아먹을 게임 같은데 자 이 복병이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박남윤께서는요? 일단 뭐 퀸 엠파이어가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퀸 엠파이어도 완벽한 강수기다를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행권에 붙을 텐데 외곽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저는 7번 톱브리티가 11주 만에 나왔는데 박우릉 기수라면 뭐 좀 더 있지 않나. 그동안 이제 2학 기수랑 홀을 맞췄던 마필인데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면에서는 가능하고 휘황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3정 인디언도 단독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뭐 정기적인 메리트도 조금 가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기는 거의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잘하고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추천이죠? 일단 이번 경주가 보여준 전력상 10번마 블랙시가 12번마 퀸 엠파이어가 대기로 팔렸습니다. 이건 뭐 액면상이지 이번 경주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마필이 더 닮을지 장담 못하겠지만 이번 경주를 추천권 경주 잡은 이유는 앞으로 1년 후에는 제가 추천하는 이 마필이 가장 높은 군에 가 있고 가장 센 말로 드러나 있을 겁니다. 액면상 드러나지 않은 복병, 확실한 복병 하나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괜찮고 뭐 조경 패턴, 훈련했던 기수나 마방의 승부 의지 모든 여건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쌍승식 막공까지도 메리트가 있는 경주고 복승식은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쌍승식은 분명 재밌는 배당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뛸 잠재력이 좋은 마필, 그 마필 한 마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승부를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쌍승식은 인기가 뒤집어지는 레이스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배당 메리트는 완전 중고배당까지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김태형 기자 추천 공략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8경주의 박남규 위원의 추천이죠. 국산 사고는 1,4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일단 8경주는 4번의 골드 마운틴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여기서 뭐 일단은 뭐 1번의 블랙파러스라든지 7번의 퀴너블럭, 9번의 90중간 같은 마필이 좀 팔릴 텐데. 자, 김태기죠?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충만은 있는 경주로 봅니다. 승근전이지만 4번마 골드 마운틴이 선행 가능성이 또다시 높고 선행 가면은 근성 자체 최근 두 차례 끈기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4번마 골드 마운틴은 충마로 인정하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서는 7번마 퀸오브럭, 9번마 90중강, 여기에 1번마 블랙파러스 넓게 본다면은 12번마 과천제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저는 1번마 블랙파러스가 좀 낫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장담 못하지만 직전 경주 발주에서 좀 밀리면서 김동식 선수가 좀 아니란 말을 했지만 종반을 올려놓은 끝걸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에서 아주 빠른 늦밤 아니라면은 아주 늦은 늦밤 아니라면은 정계상 1번마 블랙파러스가 후퇴권에서는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의 추천입니다. 일단 뭐 4번 골드 마운틴은 뭐 저도 인정하고 갑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요건 뭐 주력은 요거 한 방으로 내려갈 텐데요. 그 나머지 이제 인기 마필들이라는 것들이 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뭐 크게 더 보일 수 있는 가름이 없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역시 뭐 컨디션도 좋아졌고 최근에 좀 부진했던 이유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력은 요거 한 방으로 때리는 추천해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1,400 조건에서 유리한 말이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자기 능력만 제대로 발휘해준다면은 그 주력 한 방에까지 접근도 가능한 에이스. 박남규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기회 부탁드리면서
자, 구경주 국산 사고내 1,300으로 준비되어 있고 구경주는 신승훈의 서울 첫 번째 추천 공략 승부라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거 상당히 재밌는 게임입니다. 자, 일단 배당은 1번에 이제 상감마마 오랜만에 나오고 있죠. 중심부로 뭐 3번에 큰바다 또는 4번에 신규강지 인기만을 팔리고 있는데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죠. 일단 뭐 상감마마가 역시 11주 만에 나왔는데 적용 강도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컨디션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런 측면이라면 경주 자체가 이제 혼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고 전략 자체가 좀 비슷한데 저는 9번 신봉불패 이거 재밌게 봅니다. 일단 뭐 지난번은 승군전이었고 승군전에 또 상태감도 떨어져 있어서 조기 강도도 그렇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뭐 정상적인 조기를 소화했고요. 이 신봉불패는 뭐 단순한 선행만 아니에요. 따라가도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외곽 게이트라고 해서 불리할 것도 없고 선행을 못 간다고 해서 의심할 것도 없고 저는 신봉불패가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고요. 배당 자체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팔리는 인기만 1번 상감마와 3번만 큰바다 둘 다 풀어줘도 할 말이 없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1번만 상감마마는 직전 경주 신마신차 낙승 뭐 뛰었던 내용 놓고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마필로 보여지는데 자 이번 경주가 1300m 1000m만 뛰다가 1300m 처음 도전을 하는 경주고 또 공백기가 있습니다. 상승세 마필들이 이렇게 공백기가 있을 때는 분명 어딘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리도 불안하고 공백기도 불안하고요. 3번마 큰바다 잘 나가다가 과천시장배에서 3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3착을 하면서 좀 기가 꺾였는지 직전 경주도 열심히 타고 인기였지만 5착으로 밀렸죠. 이번 경주 역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담 못합니다. 1번, 3번이 대길이지만 두 마필 다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경주고 저는 그래서 이 4번마 신규강자를 재밌게 봅니다. 승문전에 보여줬던 전력은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처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 요 마필도 주행검사 때부터 계속해서 걸음 자체가 늘고 있는 신의 상승세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신규 강자가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규 강자의 능력을 제대로 간파하시려면 11월 10월 레이스가 아니고 9월 21일 레이스를 복귀하시면 돼요. 그게 딱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아마 땅kan할 거예요. 좋은 뜻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번 경주가 어쨌든 뭐 액면의 능력이 일면 상관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와, 이 뭐 지난번에 그 청마의 신마신 이거는 압도적인 레이스인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로 필요를 딱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좀 휘어 가겠냐고요 이게. 이번에도 인기마로 이제 강하게 팔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경기는 복도 복입니다만 제 개인적 노래만 복병도 하나 있고요. 중배당 노리기 딱 좋은 게임입니다. 삼복승으로 일단 배당 노리는 신승훈의 승부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10경주가 나와 있고요. 이것도 국산 2군에 1,700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난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에서 입상을 해주었던 6번의 금빛 환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갈 겁니다. 여기에 먼저 후창 중구난방이에요. 5번에 퓨전 코리아도 있고 4번에 루비킨이라든지 10번에 루비켄터 12번에 뭐 큐피드걸 골고루 있는데 자, 대봐드릴까요? 일단 이게 뭐 1700이라는 경주 거리가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6번만 컴퓨터니는 뭐 그런 측면에서 불리할 게 전혀 없는 그런 맛이죠. 힘이 좋기 때문에 경기적인 메리트도 좀 가지고 있고 12번 큐피드걸도 뭐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큐피드걸도 1700이라는 경주와 거리 역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6번 12번 막권을 기본 막권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는 박영호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번 경주가 지난번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 그때 경주에 출전했던 마필들이 인기를 끄고 그 정도 안에서 끝날 경주로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 2착과 3착을 차지한 6번마 금피타니아 12번마 큐피드걸 그때 당시의 컨디션이라면은 6번 12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도 지금 5주가 지났고 지금 컨디션은 그때랑 또 틀립니다. 그리고 거리도 1700이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번 경주 노릴 수 있는 맛배는 바로 4번마 누비킨이라고 보여집니다. 누비킨 지난 8월 24일 경주 때 1800이었죠. 퀸즈 블레이드 거기에 붙여서 2착을 차지하면서 나름 강자로 떠올랐고
직전 경주는 1400이었습니다. 1400은 누비킨 각질상 쫓아가다가 끝나는 경우가 큽니다. 이번 경주는 1700으로 거리가 늘었고 나머지 8년의 인기마들에 비해서 여건적인 메리트상 사보마 누비킨이 좀 더 유리해졌기 때문에 이 사보마 누비킨이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누비킨은 거의 뭐 진짜 오랜만에 일반 경기 나오네요. 네 경주 연속 대상 경기만 나오다가 일반 경기 출연한 사보마 누비킨. 이것도 뭐 직전에 막판에 한 발 보니까 느낌은 좀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들었다는 말씀이 있고, 일단 그러나 뭐 6번의 금빛한이라든지 큐피드 걸로 지난번 경기 아쉬움 상당히 많았습니다. 좀 박현웅 기수가 좀 전개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선상에서 일단은 볼 수 있는 뭐 6번, 12번, 4번 일단 요 세 마리를 관심을 가지고 싶은 말씀드리고요. 자, 11경기입니다. 국산 1군에 1800으로 치러지는 신성훈이 오늘 두 번째 승부를 일단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죠. 그래서 14번에 흑기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후차기에서 이제 승분마 비렌 8번에 우화동선을 필두로 뭐 4번에 싱그러운 아침, 9번에 피노누아, 뭐 11번에 불꽃대왕까지 골고루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충마 역시 없는 애시죠. 흑기사도 좀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일단 뭐 지난번에 졸전도 한해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광교 비상이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점 같은 만나가 또 하나는 이 59.5의 부담 중량에서 문제가 되죠. 처음 날아오는 부담 중량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흑기사가 그렇게 유리한 경주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2000m가 훨씬 더 능력 발휘하기 쉬운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1800이라는 경주거리 또한 흑기사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우화등선도 뭐 상승세고 뭐 피아노도 상승세인데 문제는 두 마필 모두 공이 지난번 경주 대상 경주 특별 경주가 안말레이스였다는 점에서는 좀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봐요. 이거 같이 순마이를 같이 섞여 있는데 따라서 이 우화등선이나 피아노와는 안말레이스에서만 대상 경주 출전해서 뭐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1군 정상급의 순말들과의 싸움에서도 과연 그런 조시를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11번 불꽃대왕이 뭐 공백을 가지고 나옵니다만 이 마필은 원래 공백이 있는 마필이에요. 다리가 항상 데뷔 초반부터 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라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브리그도 부진한데 모처럼 정상 조기를 소화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현장의 상태감도 봐야 되고 저는 뭐 3화 사이밍비가도 1800이라면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희태 기자. 저도 일단 이번 경주는 14번마 흑기사 인기보다는 불안 요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직전 대통령부에서 한번 석이 죽었고 부담 중량도 처음 달아보는 59.5고 불안 요소가 너무 큽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저는 상승세를 보는 8번 우화등선과 9번 피노누아 두 마필이 조금 낫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안말이고 아직까지 최강자 뭐 순말들과의 대결 자체에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1군에서 정체적인 그런 마필들보다는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8번마 우화등선과 9번마 피노누아 두 마필이 좀 난데 그 중에 좀 더 충마를 선택하라면은 9번마 피노누아가 아니겠느냐. 2000m까지도 잘 뛰었고 1800에서도 나름 가능성이 있었고 부담 중량도 좀 줄었고 베이팅의 축은 9번마 피노누아가 조금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14번의 흑기사가 제2의 광교비상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광교비상은 3착은 했는데 흑기사는 3착도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위험해요. 이게 이제 편성이 말랑말랑하지가 않습니다. 올라오는 말도 많고 또 발토벌충이 뽑힌 말도 많고. 이 5번 엑스파일을 제가 지난번 이제 승부 경기에 추천드려가지고 삼복승 거의 한 70번절이 배당 같은데 주력으로 때려 들어갔거든요. 지난번 경기에서 그때도 이제 1군 강승물에 있었죠. 이번에 1군인데 자 제2의 엑스파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복병의 중심으로 삼복을 한번 사정없이 때려보는 신성훈의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 12경기 김태형 기자 추천입니다. 국산 3군에 1400여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은 11번에
천년의 기쁨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5번에 이제 금순 엄지라든지 4번에 진격의 이왕이 좀 패를 텐데 박 의원께서는요? 이거 고배당을 노리고 가야 될 레이스 같아요. 일단 뭐 충만 없습니다. 천년의 기쁨도 승문전이고 이게 또 경주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천년의 기쁨 입장에서는 절대 반가운 레이스 상황이 아니에요. 이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승문전에 1400 셔터전 불안 요소가 많죠. 액면은 화려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역시 선행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주 자체가 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 올릴 수 있는 고배당 보병은 바로 이번 두승산입니다. 보여준 건 없어요. 그렇지만 뭐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두승산이라는 마필도 단거리 출마라고 봐야죠. 1400으로 내려왔을 때 출입이 다 잘 되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부진한 것은 역시 경주 거리가 1700, 1800이었기 때문에 더 능력 발휘가 안 됐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경주 조건 자체가 좋아진 이 부분 두승산이 최고의 보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무너지는 조건이라면 찬스가 가능하죠. 있습니다. 자 이제 김태형 기자의 추천이거든요. 자 저는 이번 경주 선행마가 많은 경주인데 저는 앞선이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선행마들이 4번 진격의 여왕, 3번 다이아파워, 6번만 광속터치, 8번만 홀리플라인, 9번만 수베니아, 11번 천년의 기쁨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빠르고 다들 맘만 먹으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마필들의 컨디션이나 각 마방의 작전들을 조합해 보면은 편하게 나갈 수 있는 선행마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 선행하면은 그냥 버팁니다. 저는 선행마 많지만 여건상 작전과 마필 컨디션을 감안했을 때 편하게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있다고 보여지고 고마필의 배당이 오히려 괜찮기 때문에 고마필 놓고 승부를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튼 뭐 천년의 기쁨, 뭐 금순이 엄지, 뭐 이런 이제 마필 100% 과신할 수 없는 레이스 같고 약간은 좀 인기도에서는 좀 처져 있습니다만 기습이 강한 마필, 기습이 가능한 마필. 김태형 기자가 또 재미있게 한번 건져 올린 마방 취재를 통해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 김태형 기자 중비당 노리는 게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저는 잠시 후에 16경마 서울경마 교차 레이스에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